많은 분들이 랜딩페이지 제작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계셔서 급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꼭 본인의 랜딩페이지를 확인해보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 방법만 알아도 확연하게 달라지는 랜딩페이지 제작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건 계획에 사실 없었는데 많은 분들이 랜딩페이지 제작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계셔서 급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꼭 본인의 랜딩페이지를 확인해보세요. 랜딩페이지를 만들 때는 4가지 법칙을 잘 지켜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 4가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리 디자인을 잘하더라도 보는 사람에겐 매력적이지 않은 랜딩페이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을 보고 나면 지난번 소재를 만드는 방법 영상과 함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NS 광고, 즉 메타, 카카오, 틱톡 등 배너 광고에서는 소재 없이 랜딩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에 마지막에 연관 영상을 띄워드릴 테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랜딩페이지 제작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재와의 연관성입니다. A라는 내용으로 소재를 만들었는데 B라는 내용으로 랜딩페이지를 만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배너 소재에는 이 이벤트를 신청하면 무료 교재를 드립니다 했는데 랜딩페이지에서는 이 학습지에 대한 장점만 여러 개 나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언뜻 봐서는 이게 뭐가 문제지 할 수 있지만 SNS에서 배너를 보고 클릭을 한 사람은 굉장히 뜬금없다고 여겨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무료 교재를 준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학습지에 대한 장점만 계속 나열되어 있네 하면서 잘못 들어왔다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읽어보지도 않고 이탈을 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라고 했으면 랜딩페이지에도 A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즉 초기 이탈을 막으려면 내가 잘 누르고 도착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들어오자마자 이탈을 합니다. 자, 여기서 왜 이탈하면 안 될까요? 대부분의 제휴마케팅 랜딩페이지 안에는 입력 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입력 폼까지 가는 게 우선이겠죠. 들어가자마자 입력 폼이 나오는 랜딩페이지는 거의 없습니다. 설득이 안 된 채로 고객의 정보를 얻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력 폼까지 데려가기 위해서는 첫 부분에 이탈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설득을 위한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휴마케팅 광고주가 A라는 교재를 무료로 주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준다고 했을 때 감사히 받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왜 이걸 무료로 주는 거지? 의심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당장 제가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의 반은 이사라는 사람이 왜 이걸 무료로 알려주고 있지? 단순히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려주는 건가? 아니면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랜딩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글쓰기에서 설득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텐데 바로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교재를 무료로 주는 이유는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미끼 상품이지만 누가 미끼 상품이니까 이걸 받아가세요 라고 할까요? 이 교재만 사용해 봐도 아이들한테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이 교재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교재니까 받아가세요. 이런 명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인데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명분을 주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뭘 주는 것과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주는 것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설득이 되고 안 되고의 인식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랜딩페이지를 구성할 때 연관성을 가지고 왔다면 이제 설득을 위한 자료를 넣거나 명분을 넣거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광고주 상품이나 서비스의 상세 페이지를 보면서 충분히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조급함을 넣는 것입니다. 제휴 마케팅을 하실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바로 신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블로그로 제휴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SNS 광고를 통해서 랜딩 페이지로 들어왔을 때 신청을 하게 하지 못하면 사실상 영원히 신청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신청했을 때는 광고비 대비 얼마를 벌었는지 추적하기도 힘들고요. 다시 돌아와서 랜딩 페이지에 왜 조급함이 중요한지
중요하냐면 시간 제한이나 인원 제한 같은 게 있어줘야 지금 당장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랜딩 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입력폼까지 읽어 내려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니즈가 더욱더 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분위기를 형성을 해줘야 관심이 있는 사람이 더 신청을 할 확률을 높여줍니다. 이 부분은 되게 작은 스킬 같지만 무의식을 자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여태까지 한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바로 행동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시를 내리는 것입니다. 소재를 만들 때도 행동 유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이런 느낌을 줘야 한다고 했는데요. 랜딩 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청해야 한다는 느낌을 줘야 하고 이런 이벤트는 언제 또 할지 모른다 이런 느낌을 주셔야 합니다. 화살표를 활용해서 입력폼을 가리킨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마지막 행동을 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론적으로 랜딩 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정말 잘 따라오신 건데요.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은 벤치마킹입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러리에만 가서 검색을 해봐도 랜딩 페이지는 무수히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재랑 랜딩 페이지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된 랜딩 페이지와 안 된 랜딩 페이지를 선별해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어떤 말인지 아실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디자인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자인은 다른 게 다 완성이 되었을 때 갖춰야 할 요소이지 디자인만 있다고 DB가 잘 들어오거나 상품이 잘 팔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은 고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광고를 만들러 가봐야겠죠?